서울시 평창동의 한 주택가. 이곳에 자리 잡은 한 대한문화공간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 친구들은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 셋넷학교 학생들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지난 10여 년간 탈북 청소년들을 지켜본 박상영 교장 선생님입니다. 셋넷 학교니까 아주 특별해야 되잖아. 너네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순서로 보면은 특별한 셋넷학교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무슨 행사를 준비하는 걸까요? 지난 10년간의 셋넷에 그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그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통일전망대가 소개했던 셋넷학교. 10여 년 전 서울 도심에 처음 문을 열었던 셋넷학교가 강원도 원주에 새로운 둥지를 틀게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연주자니까 묵묵히 있지 말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곳에선 음악과 춤, 연극 등의 예술 활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셋넷학교. 오늘 이 자리는 탈북 청소년 정착에 대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4,000여 명의 북한 북다 주민 중에 9세에서 24세 미만 청소년의 비율이 15% 안팎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주 탈북 청소년은 약 3,900여 명,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사는 먼저 단편 영화 상영으로 시작됐습니다. 탈북 청년의 방황과 좌절을 그린 편도 여행. 탈북자 정철은 캐나다 이민을 주선하겠다는 브로커를 만납니다. 제가 이제 불편한 것도 좀 있고 오늘 한 곳에 정착을 잘 못해서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이죠. 네, 돌아올 계획은? 별로. 이건 편도로 가는 여행 같은 겁니다. 네,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안 돌아올 겁니다. 고생해서 남한까지 왔는데 좀 아깝지 않아요? 북한만 아니면 됩니다.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살만한 곳에 정착하면 되죠. 뭐. 왜 주인공은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영화에 현실 속 탈북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이 나오자 정착이 어려웠던 각자의 사연이 나옵니다. 한 3년을 방황했어요. 정말 식당 설거지도 해봤고요.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이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 한국 환경에서 내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12년째 이 교육과정을 다 밟고 올라온 한국 학생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거대한 도시 서울 안에서 탈북 청소년들. 남한 또래 친구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소외감은 더 깊어지는데요. 영화 주인공을 한 영민 씨도 서울에 대한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뭔가 지하철을 타도 사람이 많다는 출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리 바쁘지 않은데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이 뛰면 나도 뛰어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바쁘게긴 했네. 탈북 청소년들의 또 다른 고민은 대학 진학. 남한 사회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엄마는? 엄마 옆에 있어? 공부는 잘합니까? 남조선에서는 공부 잘하는 게 최고라던데. 이런 아버지 닮아서 공부 잘 하겠어? 고등학교나 졸업하면 다행이지. 그래도 대학은 보낼 거잖아요. 여기는 다 대학 가잖아요. 보내야지.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려면. 현재 탈북 청소년들은 특례 입학 전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탈북 학생 19이 대학에 입학하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하는 것이 현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수였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신 분도 다 뭐 대학생이고, 야, 대학 가자. 그렇잖아요. 예, 서강대, 뭐 외대, 숙대, 뭐 저희는 뭐 플래카드 내걸을 정도로 명문인데 10년 동안 졸업한 애들이 6명밖에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소박한 가정을 꾸리면서 그런 어떤 행복을 꿈꾸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보인 게 또래 애들이잖아요. 남한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이제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대학 공부를 통해 더 크게 도약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성공 사례도 적지 않지만 획일적인 대학 진학은 준비가 안 된 탈북 학생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에게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가 무리한, 우리 학생들도 해방시켜야 될 그 교육에 이 탈북 학생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밀어넣는 우리들의 행위가 너무 모순스러워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서울을 떠난 셋넷 학교의 아이들은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는 친구들. 그중 영화에 출연했던 영민 씨는 셋넷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학 대신 중장비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다 대학 간다 해서 나도 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고 뭐 따고 싶은 자격증 따고 그 분야에서 이제 베테랑들을 만나서 그 밑에 가서 좀 열심히 배워갖고 뭐 이 길로 가는 것도 뭐 일단 내가 좋고 행복하면 되잖아요. 굴삭기와 지게차, 로더, 기중기의 정비시험까지 5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딴 영민 씨. 영민 씨와 셋넷 학교 학생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대학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한테 맞는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 자리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대부분 탈북 청소년들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자신을 부정하고 숨기곤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라 힘겨워하는 친구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함을 알려주고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닐까요? 뚜벅뚜벅 당당하게, 사뿐사뿐 유연하게. 셋넷 학교의 교훈처럼 탈북 청소년들이 저마다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